1981년 11월 6일생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1981년 11월 6일생. 아직 미혼이고요. 예. 아니 근데 나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남창희 씨하고 지금 저기 조셉하고 같이 보낸다고. 네가 얘기했어. 저희의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가 뭘 합니까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해요. 그냥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다 그냥 뭐 새벽 1~2시쯤에 집에 가서 각자 가서 자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셉과 남창희랑 같이 다니는 게 센터에서 혼자 돋보이려고. 그 혹자가 형이잖아요. 왜 혹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 혹자가 형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질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드려봅니다. 네. 조셉이 이동욱 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다. 네? 그런 질문이 있다고? 있어. 예? 아니 먼저 가? 야 네가 여기 앉아. 아니야. 형 나는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좋은데. 아니 빨리 와요. 아니 그러니까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가요. 워낙에 붙어 있으니까. 예. 그 조셉이 묻힌 곳에 가서 예, 조셉이 평소에 좋아했던 그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놓고 역시 아는구나. 네 비싼 술 좋아하잖아요. 비싼 레드 와인 한 잔 이렇게 놓고. 비싼 술. 근데 너무 지금 남창희 조세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영화 얘기 한 1분 하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영화 얘기 많이 한다고 그게 뭐 또 다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돼요. 야 근데 이광수 씨가 그 나오는데 이광수 씨가 난 그 웬만하면 이동욱 씨가 이렇게 또 홍보 나온 김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러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또. 광수 씨도 요즘에 드라마 촬영 시작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정말 내 얘기 좀 해. 할게요. 내 얘기 좀 해. 있어. 조세호 남창희 이광수 얘기 좀 그만해. 기자만 있어 다 나랑 친한 친구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동욱 씨가 벌써 이제 데뷔 23년 차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 그 중에 도깨비라는 작품을 이제 뭐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네.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도깨비에서 우는 장면만 이게 좀 20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동욱 씨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0몇 번 하여튼 예. 가장 힘들었던 울음 씨는 뭐예요? 과거의 제 그 사랑이었던 그 그림이 그려진 족자를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뭐가 없잖아요. 전에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힘들었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미리 막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예, 감정을 막. 눈물이 그냥 바로 버문 떨어질 수 있게. 네,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캐릭터 그 내용에 동화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네, 나가셨는데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광고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 나는 그냥 생긴 거고.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예.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 네. 둘이 뭐 하는 건지 좀.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뭐.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거 팬미팅이야. 한번 해보시죠. 해볼게요. 해보시죠. 조셉하고 제가. 예.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광고 같네요.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야 여기 좀 빛이 쫙 치면서 턱선이 쫙.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근데 동욱 씨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예, 예.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제가 진행하던 토크쇼에서 유전자 검사했을 때도 맞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0.1%밖에 안 나오는 저쪽 시베리아계 유전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약간 좀 드문 유전자고요. 우와. 이게 누구한테 많이 발견되느냐? 네.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돼요. 시베리아인에서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런 판타지물에 좀 어울려. 예, 예. 도깨비도 하고 끝나고 이제 요번에 구미호도 했었는데 네. 그 구미호 감독님께서 사실 그 판타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야 이동욱이 구미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겠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 참 그럴 때 있어서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네. 이 사이코패스. 네. 이게 처음 악역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본격적으로 악역한 건 처음이었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악역을 할 때 특별히 뭐 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 오히려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연기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야를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제작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악역에게 어떤 뭐 서사가 주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이 자랐어요라는 뭐 전사가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악인은 악인이다. 처음부터 악인이었고 악인으로 최종을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걸 잘 버텨내고 아 매몰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호 씨랑 뭐 몇몇 친구들이랑 뭐 세영이 세찬이 밥 먹고 병재에 뭐 이렇게 근데 왜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 형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대신하는구나.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세찬이나 세영인가 그랬나? 근데 이렇게 형 불러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거울을 어느 날 이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제가 낯선 느낌? 그래서 되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치과 의사였는데 그냥 생리를 막 이렇게 뽑는 고문하는 그런 맞아요. 씬들이 있거든요. 사실 아픔의 강도는 화면에 표현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아프게 이를 뽑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때. 순간 흠칫했어요 저도. 하는 척만 하는 건데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참 그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서 연예인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었구나. 네, 없는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라고요? 하시고. 동욱이 연예인 시키라고, 배우 시키라고. 예. 고등학교 때는 동욱 씨 보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찾아오게 된다고. 진짜. 이것도 진짜구나. 먹는 거 보니까 진짜야. 좀 느낌은 다르지만 지석진 선배님이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예, 맞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같은 학교 나왔어요. 신일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석진이 형 만날 때마다 하는데 근데 아니 석진이 형이 아 그래? 야, 그리고 한 2년 뒤에 형 아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재밌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해. 그러면 아 그래? 석진이 형 지금도 이거 방송 보면 아 그래?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남고였는데 그 유일하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를 2박 3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잡지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쟤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러 왔었죠.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가 내 꿈이었는데. 나가셨잖아요. 비바. 그 장국영 씨. 그런 거 말고 지금 그런 거 말고 말고요.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나보러 오고 막.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좀 연기할 때마다 항상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예, 그죠. 예.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사실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어요. 그럼. 늘 다 어렵죠. 예. 그 전작들을 거치면서 그 도깨비 이후 그 타이는 쪽이다 그 사이의 작품들이 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 그 전까지는 좀 많이 고민해가고 준비도 해가고 했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아, 나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늘 이렇게 늘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되나?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집에 가만히 처박혀서 지내다가 근데 늘 제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느꼈던 거는 그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점점 더 깊은 동굴 안으로, 깊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잡고 나와야죠. 예. 그냥 나는 가서 맨몸으로 한번 부딪혀 볼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타인의 주기대를 하게 됐어요. 감독님이 뭘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서 하시면 되죠. 그 리딩했던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 세트 자체가 이미 으스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트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부딪히는 대로 또 나오는 대로 좀 날것의 느낌으로 했죠. 네, 예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또 슬럼프나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죠. 사실은. 예, 예. 그럴 때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그 해결책과 방법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건 성실함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한 번씩은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없나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동 씨는 제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뭐 평소에도 뭐 이제 가끔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네. 동욱 씨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참 성실해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지. 와서 모든 것을 쏟아줄 때 진짜 그만큼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동욱 씨가 늘상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동욱 씨가 이제 팬분들에게 참 스윗한 게 이제 팬사인회에서 한 팬분이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라는 멘트를 이렇게 네, 써달라고 네. 그 이제 멘트를 그렇게 써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쁜 꽃이야. 아, 왜 이렇게? 이게 참 저는 팬들의 존재가 없으면 진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팬미팅을 그래서 한 5, 6개월 준비해요. 야,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하고 회의를 몇 달 전부터 해요. 이 팬미팅 회의를. 팬미팅도 사실은 그래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기획, 연출, 뭐 진행 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 목적 없이 저를 좋아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앉아 있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대중들의 선택과 그들의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러냐 이러는 거는 너무 저는 싫은 거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가진 직업은 누군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직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선택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의 성공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예. 보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오늘 뭐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참 특집이 아니면 좀 이렇게 부르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그렇죠? 오늘은 뭐 살짝 큐카드가 이제 한 장이 아니라 세 장이 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괜찮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손에 쥘 수 있겠어요? 아니요, 힘들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어떤 분일지 모르죠. 한번 예상을 오늘은 해보시겠습니까? 나한테 뭐 전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일단은 형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상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석진 씨? 지석진 씨? 뭐 자주 통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네. 아니 이형 뭐 그래 재미없게.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잘 있었니? 네네. 아니 뭐 석진 열심히 더 하루를 형 그래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 네네. 보기 좋고. 지편한 세상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네. 아니 뭐 이게 TV로 보는 것보다 좀 아, 조촐하네요. 예. 좀 조촐하지만 좀 실례가 아, 예, 되면 예, 네, 예. 앉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석진이 형은 이 특집 아니었으면 못 나오죠 지금. 그렇지 않아. 뭐 인생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막 뭐 그런 형은 그건 네가 예. 나를 잘 알아서 아니 그런 거지. 이러면은 지금 예. 이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자꾸 무슨 형을 이렇게 그게 어쩔 아니에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니, 그게 본격적인 아니라 내가- 이야기에 예. 네. 저는 뭐 제작진의 섭외 예. 응해서 받으신 온 거예요? 거고, 예, 그런 거죠. 섭외 받지 왜냐면 내가 난 뭐- 쫓아다닙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김용만 씨, 김원희 씨, 네네네. 박명수 씨, 송은희 씨, 윤종신 씨. 네네. 일단 많은 후보분들이 동시간대 방송을 하시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아쉽지만 저쪽에 다 들어오는데 창이 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되게 좋은데 나갈 때 차는 거. 이 시기는 본인- 레어템인데 내가 뭐 야외 백화점 간다고 야외에 뛰어다닐 때는 안 차는 거야. 귀한 차. 학부모들 만날 때. 그럴 때는 게 좀. 놀란 게 항상 석진이 형님께서 제 운동화를 보고 예. 야 명품 운동화는 너무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거 좀 그래 카메라 앞에서 루똥을 신고 오셨네. 아니 항상 저한테 좋은 야 날. 이거 몰라서. 시계 뭐 반짝거리네. 이거 야, 샵. 아유. 네. 저의 예능 단짝 지석진 씨. 그 전에 보니까 그 우리 BTS 특집에 네. 석진이가 예예예. BTS도 촬영한다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까봐 내가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뭐 많은 분들 석진이 형이 일주일 전에 얼마 전에 재석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BTS 유퀴즈 나온다고. 최악이 싫어. 아니 나 그 정도로 자주 연락해? 나 사실은 무지하게 자랑하고 왔어. 어떻게 하세요? 재석이가 얘기했어. 즐겁게 하고 갔죠? 굉장히 재밌게 하고 왔죠. 역시 본인이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보내? 거의 내가 보낸 거예요. 예. 누굴요? 진이요. 내가 한마디 얹어서 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 아니 진은 원래 열정적으로 해요. 굉장히 그랬던 것 아니 근데 같은데. 그래도 또 네. 뭐 형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서 그런지 좀 더 파이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 통한다. 근데 난 좀 안 된 게 여기 앉으신 분이 너를 거의 안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쪽은 고개를 살짝 왔다 가고 이쪽은 계속. 근데 질문을 내가 아무래도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뭐 30주년이다 해가지고 제작진이 고맙게도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지석진 씨도 내년이 30주년이에요? 내년이요? 아니, 저보다 1년 후배잖아요. 2년 2년 후배예요. 가수 활동으로 치면은 내가 올해가 30주년이죠. 가수 데뷔가. 그거 누구도 30주년을 안 줘. 왜 석진 형 안 줘? 내 아무도 풍선 좀 관심을- 줘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아니 뭐 곧 30주년을 맞는데 어디선가는 지석진 씨의 30주년을 또 챙겨주는 방송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뭐 챙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30년 동안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없어요? 저- 도 하고 뭐 루이도 하고. 나는 그래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유재석 씨와 좀 다른 게 유재석 씨는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러니까 얘기해줄 때 들어요. 얘기하세요. 30주년을 축하받을 만큼 막 그렇게 민망할 거지. 뭐 조석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저는 이제 20주년이 20주년 그냥 지나가. 쓱 지나가. 쓱. 쓱 지나갔죠. 20주년이요? 올해가? 네 올해가. 왜냐면 딱 10년 선배시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편하다. 아니 저는 세호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가을에 저는 이제 20주년 하면 될 것 같고 네. 유재석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조세호로 사는 게 편하다니까. 네. 같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편해요. 사인하러 일로 확 몰렸을 때 그냥 유유. 아니 사실 진짜 시간이 좀 빠르다고 좀 이렇게 요즘 진짜 너무 많이 빨라요. 느껴요. 저는 이제 네. 누가 20대로 돌아가려면 저는 그대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석진 씨는 어떠세요? 네. 20대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난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성의가 없다는 얘기 좀 들어요. 좀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았나? 사실 그 유재석 씨 프로그램 일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나왔던 게스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먹은 그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을 찍었거든요. 그 기억나죠? 근데 황토벽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라고 나름은. 했는데 그 어디서 욕먹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두 손으로 이렇게 다 네, 여기다 네. 감아서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근데 한 손으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밥은 언제 먹어? 석진아, 황토로 그렇게 꼭 한 손으로 하나씩 툭툭 던져야 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보니까 야 지금 건성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난 늘 그런 거 한 손으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아 좀 민망하다. 근데 이게 두 손으로 들 만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두 번 넣을 아니, 거 근데 세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아 계속 그랬나요? 예, 계속 그러니까 걸음도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렁슬렁 걷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걸으라고. 아 차가, 아 차가.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걸음이 일하러 온 사람 걸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후배 입장에선 네. 굉장히 많이 기감이 되세요. 진짜. 왜요? SNS에 개인적으로 재미난 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 요즘 그 별명이 말씀은- 틱톡 할아버지잖아요. 네, 말씀은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뭐야? 야 내가 할아버지고 너도 할아버지. 아니 그 별명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When I popped off and you go gave me just a little bit of love. 그 저랑 처음 만난 날을 좀 기억을 좀 하시나요? 아, 난 그 헷갈리더라고. 처음 만난 게 마포 그 고려 오피스텔에서 만났는지 거기 아니고 용만이네 집인지. 용만이 형네 집에서 아 그래요? 만났어요. 아, 처음에 처음에 나 이제 가수였을 때 그렇게 만나고 우연히 만났지 우리가. 725번 좌석 버스에서. 좌석 버스. 네, 아, 버스 안에서요? 버스에서 만난 거야, 아. 버스에서. 제가 빨래꼴, 이 형이 가오리. 가오리. 집 근처니까. 아, 바로 동네 이름이 그래요. 서울인데 이름이 그래요. 어디인가?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이에요. 야, 그 주로 그때 그 뭐하고 이렇게 노신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재석이도 일 얘도 일 없었고 저도 없었고 나도 뭐, 신인 예. 가수라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시간만 되면 만나가지고 그 고려 오피스텔에 예, 거기 이제 거기 있었죠. 거기 있어요. 거의 약간 예전에 전원일기 청년반 같이 할 일 없는 애들 거기 이렇게 이제 자취하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 가가지고 그 방 가가지고 노는 그냥 뭐 거예요, 그냥. 계속 그때는 담배 필 때니까 담배 예. 폈어요. 계속. 계속 찌그러져 담배 있었어요. 피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야. 계속 그냥 일이 얘기하고. 없으니까. 나이 먹고 예.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 어? 엄마가 눈치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만 원만 하고 거기 가는 거야. 진짜 그때가 엄마 만 원만. 그래서 이제 뭐 형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이렇게 좀 여유가 예. 있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좀 가고. 그리고 우리가 클럽에 이렇게 가잖아요. 과일 안주 하나 시켜요. 더 시킬 돈은 없어. 근데 위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알 딱 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6시간을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왜냐 포도알 우리가 몇개 노는 없으면 동안 네. 이거 치우니까 치우니까. 다 먹으면 치우니까. 다른 것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예, 포도알 이게 왕성하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갖고 2만 원씩 걷었어요. 2만 원씩 걷어서.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유재석 씨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 아 전혀 뭐 저도 근데 몰랐고. 그때는 어떤 예.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 없을 때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쟤 저렇게 정말 즐겁고 웃긴데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다 그러죠. 네. 쫄아라고 그랬대나 여기 예, 고품격이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사실은 뭐 형님 좀 부끄럽지만 쫄아라.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 안 돼요. 돼. 아 제가 하는 프로에서 되는데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발휘하지 못할 못한다. 아 길게 얘기해도 자기 실력을 좀 맛이 안 사는데 예.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쟤는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잘하는데. 애가 카메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형 나중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아 수홍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누구 같아? 그랬더니 형 재석이야. 아 수홍이 형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아직도 나. 사실 그 형들하고 제가 다 친하고 나에겐 고마운 그 분들이지만 특히 수홍이 형은 진심으로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나랑 그런 고민을 되게 진짜로? 예,
많이 진짜 해준 형이에요. 그 실제로 저를 그 SBS에 그 당시에 이제 수홍이 형 기쁜 우리 그 토요일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를 주말 꽂아주려고. 예능이죠. 아 그랬어요. 네,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아, 재성아. 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주고 저를 실제로 기쁜 우리 토요일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근데 뭐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안 됐는지. 예. 그게 수홍 형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But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It's me and you. And as the 제가 예전에 그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때 네. 어떤 얘기 들으면 재석이 형이 세호에게 내 출연료를 좀 떼서 더 줘라.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저를 더 챙겨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비가 한정돼 있어서 내 세호는 출연료를 떼서 줘라. 차라리 세호는 조소라도 데려가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를 주려고? 그래서 하긴 뭐 5를 줘도 주는 거니까. 40. 10이나. 40이요? 아, 40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지. 고마움이잖아요. 이거. 예. 이거 뭐. 아니 이게 진짜로 많이 이거는 적긴 제가 적었나 보다. 많이 적긴 적었나 봐. 예. 저는 사실 유재석 씨가 네.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스포츠계 아니면 뭐 발음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너무 약간 아침이라 흘렀나. 약간 옛날 사람처럼 그게 말하면 아니라 스포츠라 그러니까 격정 높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까 쫀다가 안 된다 그래. 단어 선택이 애매하네. 하여튼 뭐 체육계면 체육계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탑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유재석 씨가 사실 자타 공인하는 예능계 탑은 맞잖아요. 그 탑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 예. 유재석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가장 좀 힘들어 보였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힘들어 보일 때 네. 재석이는 사실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프로그램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잘하려고 운동하는 거. 맞아요. 피부과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샵은 가입했잖아. 아니, 조용히 해.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늘 해봐. 지나. 근데 저희가 공감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지나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 3주에 한 번씩 가죠. 그렇죠.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티가 그래서- 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좀 설렁설렁해. 응? 보시죠, 이런 프로들 좀 하고. 그쵸. 좀 섞어.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니? 근데 진짜 다 모든 프로그램이 힘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한편은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평생 받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사실 뭐 저도 예, 사실 예. 4개 정도 하니까 굉장히 뭐 이게 좀 빡빡하게 좀 돌아가긴 예. 해요. 뭐 중간중간에 또 일도 생기고. 예, 보시죠 프로가 없으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요즘은 근데 보시죠 잘 없잖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있어요. 예, 있어요. 보시죠 없잖아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어떤 트렌드다, 주류다 하는 거를 나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의미가
예,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또 나름의 또 뭐 재밌는 또 녹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또 의미를 두면 되지만 아 내가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편하게 버는 것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제 스스로는 좀 그쵸, 그런 그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가족과의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맞아. 이 시간 지나면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커버리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 어떻겠니? 그러니까 뭐 좋지 사실 않을까.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예, 분들이 예. 뭐 지금 계시는 뭐 석진형이나 예. 우리 뭐 조셉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은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조세호 씨가 해요? 제가 아까 했어요. 했어요? 오전에 어.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언젠가는 재석이 형도 이제 일을 네.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 토크를 할 것 같다. 네. 그가 토크하는 그곳이 뭐 무대일 것 같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멋있는 얘기.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토크하는 그곳이 무슨 뭐,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오글거려. 아니,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아니, 그런 감성이에요? 조셉은 그런 오글거리지만 이제 좀 감성이에요. 그런 진짜 유재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진짜. 물어보는 거. 조셉, 그러니까 있는 질문 하는 건데 그 지석진 유재석이 씨한테 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잖아요. 없는 세상?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송계에. 아, 방송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상상할 수 있죠. 왜 상상?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겠죠. 그럼. 네. 누군가. 근데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거지, 많은 이거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군가 그 자리는 채워요. 누군가 채워져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 그렇게 네. 정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거 지금까지 담당이세요? 좀 진지한 예. 그냥 진지한 질문 한 3개 해야 출연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뭐 일적인 밀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너랑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게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니면 해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초창기에 런닝맨을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랬었어요. 왜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 플레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 개성을 보여야 되고 내 캐릭터를 보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적응을 못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모든 게 다 일단. 그렇죠.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 저한테 왕코라는 왜냐면 그 예능은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뚜기타를 그 뭐 김성균 감독님이 씌운 이유듯이 석진형이 뭐 웬만하면 이렇게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코다, 코가 크다 해서 했더니 석진형이 그날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야, 그 저기 왕코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지하게요. 왜 형? 나 싫어. 이렇게 뭐 사람 그 뭐 그런 거 같고 치부 같고 이렇게 캐릭터 하고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야 너도 알겠지만 나 콧볼도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진지하게 진짜. 그래서 그래도 형 예능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 그랬더니 난 싫다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하길 잘한 거죠. 너무 지금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바꾼 인생을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꾸고 이제 그 당시 후회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7명이 시작하든 6명이 시작하든 그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이 다 두각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한 2명, 3명 약간 정도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작진도 고민이고 사실 당사자도 고민이지만 당사자가, 일단 이제 보시는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네. 재미없다 빼라 저러고 네. 출연료를 받냐 네.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일로 따지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이 입장이 돼본 적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참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지석진 씨의 이 좀 그 재미를 이제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들 뭐 참 좋아해 좀, 주시고 네, 저도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저한테요? 네, 네. 내가 하나 물어봐. 예, 물어봐주세요. 진짜. 혹시 요즘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나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윗동하고 록스 제가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이 X는 일반 X가 아니고 녹색판이라서 더 비싼 X. 예. 자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 있는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퀴즈. 예스. 예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어떤 출연자를 만나도 이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2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지면 각각이 가진 힘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알 것 같은데. 뭐예요? 아실 것 같죠? 예. 아, 맞출 것 같은데. 한번 예. 맞출 것 같은데. 한번 예.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예. 시너지입니다. 케미라고 하는데 네.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네네. 이게 선물이 또 기가 막혀요, 형님. 볼까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현우 갖다 줄 뭐 핸드폰이나 예. 그렇죠. 나올 수 핸드폰도 있죠. 있어요? 예, 있어요. 최신 휴대폰. 유재석 퍼즐. 뭐야, 유재석 파지. 정말 최악이다. 오늘 뭐 정말. 나로 다 그냥 거의 뭐 이거 기억이 뭐 나거든. 아유 이거 뭐. 나 이거. 형 이거 나 걸어둬요.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집에 걸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가라고요? 가져가야죠. 와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정말 미치겠다. 너무 싫어. 어제 전소민 씨랑 통화하다가 네. 30주년 뭐 얘기를 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요? 네. 영상 편지? 짧게 한번 해볼까? 재석아, 몇십 년 전에 정말 철부지 지석진, 정말 철부지 유재석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마냥 그냥 20대 철부지 동생 같고 나도 그냥 너의 그런 형 같은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중년이 됐다. 쉽지 않은 30년 가까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해서 더 재밌게 놀자. 우리 조동아리 모여가지고 진짜 그때는 마음 편하게 스케줄 걱정 안 하면서 술도 한 잔 먹어보고 우리 해외 가서 한번 호텔방에서 진짜 약간 약간 그렇구나. 이 감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진짜. 지금 약간 좀 울컥한데 이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해서 이제 다 같이 어울려서 진짜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 누구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같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저희도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중에 그 이후에 삶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때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재석이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 내가 상상을 못할 일이 있거든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나 진짜 오랜만에 눈물 흘려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에요. 천진난만한 소년미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배우 우리 윤계상 씨입니다. 그쪽에 앉아자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좀 축하드려야 될 게 우리 저 8월에 야 이거 또 새 신작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식을 아직 못 올렸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아 그래요? 그냥 혼인 신고는 하고. 네. 혹시 실례지만 이 반지는 그 네, 결혼. 결혼 반지죠. 결혼했어요, 형님. 야 계상이가 결혼했구나. 아 계상이가 결혼했어. 저 어렸을 때 많이 뵀는데. 아 그러니까 계상이하고 사실 연락도 자주 하고 예전에 네네네네. 진짜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아 근데 계상이가 또 결혼을 했다니까. 아 그럼 오늘 아침에도 나가면서 이렇게 아내분이 뭐 이렇게 조금만한 아침 그냥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잘 갔다 오라고. 되게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갖고 막 진짜 오빠가 나가 거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지금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전과 후의 어떤 뭐 좀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확 이제 들어요. 흔들리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린 뿌리를 느낌. 내린 듯한 느낌.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아쉬운 건 뭐예요? 아쉬움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그냥 난 살짝 봤는데 눈빛에. 진짜 아쉬움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쉬움 없습니다. 아쉬움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배우가 되신 건지. 굉장히 우연이었고 그리고 저는 배우를 원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떤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감독님이 제가 막 힘든 그 감정을 싹 건든 거예요. 여기에는 그 보니까 그 이제 그 당시 기획사 사장님이 한번 저 그냥 만나봐라. 뭐 감독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윤계상 씨 그냥 나갔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뭐 만나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 읽어보셨어요? 했는데 예? 아니 왜 그냥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서로 간에 나간 그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좀 얘기 들었으면 병 감독님도 그렇게 화를 안 내셨을 텐데 병 감독님은 아니 어떻게 지금 나왔는데 오디션 아무것도 했는데, 없이 예.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나와? 뭐 스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고 윤계상 씨는 그냥 좀 그냥 한번 가벼운 가봐라 마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건데. 뭐 얼굴 보러 간 건데 나름의 작은 그 오디션이었던 거네요. 저는 이제 뭐 연기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6mm 테이프를 켜놓고 계속 그냥 있는 거를 찍었어요. 찍고 나중에 테이프를 이 정도인가? 한 6개, 7개를 갖다 드렸죠. 그게 이뻐 보이셨는지 같이 하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존심을 걸겠다 뭐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좀 보냈어요. 내 자존심을 걸겠다. 빨간 글씨로 막 그렇게 뭐 하여튼 뭔가 그 기회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한 번 기회가 온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왔나 봐요. 저도 그게 첫 영화 발레 교수소였어요. 그래서 그 변현주 감독님의 그 발레 교습소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연기가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맨날?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미치겠단 말이야. 그렇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윤계상 씨가
이게 이제 드디어 영화 쪽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영화 비스티 보이즈를 보고 이제 윤계상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진짜야? 와, 육신들이야. 이 뭐 사실 계상 씨 하면 역시 그 범죄도시의 장첸. 이거 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또 이제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역이었고. 그래.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이제 흥행작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이 없었어요. 범죄도시가 와서는 뭔가 대중분들한테 확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상업적인 재미를 갖고 있는 영화였고. 이거 진짜 대박 났잖아요, 사실 진짜. 범죄도시. 저는 한 그 영화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장첸 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된 뒤에 감독님께 제 안에 악마가 있다. 어디서 끝까지 이걸 뭐 어디서 우리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세네요 여기. 뭔가 시작하자마자 막 우리는 막 독한 질문 안 해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독한 질문 안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이걸 끄집어 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던 걸로. 그냥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게 이런저런 대화 끝에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천사와 악마가 매일 싸워요. 누가 이겨요? 악마가 이기죠. 저 같은 경우에 악마가 지배적으로 이겨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때 초반에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장첸의 장발 아이디어는 이제 유기성 씨가 직접 내셨다고요? 네, 조금 일반적인 그 악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 다 모든 배우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금 반대로 오히려 좀 길게 가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오다기리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죠. 근데 그 모습을 언제 한번 작품에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찰나에 한번 써보자. 야, 근데 진짜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긴 머리가. 사실 범죄도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모그래피에 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지만 범죄도시 이전에는 항상 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네, 그냥 저는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고 한 작품 한 작품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취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살면서 어떤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의 그 캐릭터가 진짜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근데 너무너무 모자라요, 아직도. 그래갖고 막 그거에 대해서 되게 또 마음 아파하면서 또 결국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G.O.D를 했던 그 함성이 아니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좀 느리고 바로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않았나? 왜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지? 왜 칭찬 안 해주지? 혹시 못한 게 아닌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날 힘들게 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다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저는 잠을 자면 똑같은 꿈을 계속 꿉니다. 계속 자는 모습을 누가 찍고 있어요. 계속. 자는 거를 누가 액션하고 난 자는 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때. 컷! NG! 다시 자. 너무 리얼하게 자는 거 같지 않아.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도. 연기를 너무 더 잘하고 싶은 어떤 에너지, 그 노력의 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한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되게 치열하게 한 거는 비스티 보이즈. 그때 진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4개월 정도를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매일 술을 먹었고
매일 토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그 존재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끝나고 나서도 몸도 많이 망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해도 항상 모자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 촬영 순간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촬영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윤계상 씨의 그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쉬운 길로 가지 않는 고집센 배우다. 예, 그리고 유해진 씨는 한 방울씩 떨어져서 한 컵이 된 드립 커피 같은 배우다. 아 좋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집센 드립 커피가 되는. 근데 고집센 드립커피가 예, 맛있죠. 고집센 드립 커피. 예. 예, 찾아가야 먹을 수 있는 내려주는. 하지만 다소 좀 시간이 걸리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만 먹고 나면 이 사람이다. 역시 내가 여기 오길 맛이구나. 잘했다. 이 맛이구나. 어휴.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배우 윤계상 씨일 때하고 G.O.D 윤계상 씨일 때가 완전 다르다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홍보차 데니 씨와 호영 씨가 진행한 방송에 나갔는데 고화성 씨가 좀 우리 그 돌변한 계상 씨를 보고 많이 좀 놀랬다고 그래요. 이게 좀 사진이 있는데 G.O.D가 없을 때부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그렇죠. 윤계상 씨예요. 약간 근엄한 네, 이런 모습. 근데 이제 G.O.D 멤버가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G.O.D 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윤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어느 자리나 그런 에너지를 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들이 없으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메뚜기 탈 쓰던 시절에 그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를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G.O.D도 저를 보고 저 형은 안 되겠다. 저도 사실 G.O.D의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 파이팅은 있으나 파이팅은 있고 참 잘 됐으면 좋겠지만 힘든 길을 걸어갈 것 같다. 서로 터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 윤계상 씨 저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럼 기억나죠.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십니다. 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형님. 진짜로. 진짜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냥 이제 솔직하게 재석이 형 봤을 때 이렇게 잘 되실 줄 몰랐죠.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나도 솔직히 몰랐어요. G.O.D가 나중에 국민 그룹이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때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는 그래도 뭐 꽤 괜찮네. 이 친구 노래는 되게 잘한다. 맞아요. 근데 형님은 그런 징조도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되게 측은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시고. 근데 하소연도 많이 하죠. 난 왜 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안 좋은 말. 그럴 수 있죠. 안 되나 봐. 남탓 많이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아니 우리가 좀 살짝 이거 뭐 또 G.O.D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G.O.D 하면 이제 국민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이 당시 이제 그 앨범 판매량이 뭐 거의 인기의 척도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수록된 3집이 182만 장.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 그 당시에는 좀 잠깐 얘기하자면 스케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12개를 했었으니까 정말 그냥 한 3시간, 2시간 자고 그냥 일어나서부터 계속. 그때 그 육아일기가 그냥 24시간 찍는 거였으니까 그냥 자는 것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가, 하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거짓말 응원법이 아직도 좀 전설처럼. 지금도 콘서트를 하면 그대로 거짓말에 합쳐져 있는 이런 약간 코러스처럼. 이게 뭐냐면 이제 천의 얼굴 윤계상.
우리 호프 박준영. 우리 호프 박준영. 아니 이거 뭐야? 웬만하면 뭐 붙여주실 만한데. 뭐 혹시 뭐 예? 윤계상 씨가 준이 형을 붙여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냉동인간. 아니 진짜 이게 응원해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도 22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직도 팬레터를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뭐 애기 낳았어요. 뭐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뭐 딸이 있는데 너무 속썩여요. 막 이런 근데 같이 늙어가고 있고 같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 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진짜 친한 사람이 이렇게 쫙 써놔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이제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감사하고. 예전에 20대 G.O.D로 했던 멤버들과의 이야기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40대가 된 멤버들끼리의 이야기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세월만 지나가는 거고 그 책임감이 많아지니까 어린인 척 연기하는 거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G.O.D로서 존재했던 윤계상도 진짜였고 지금 배우로서 살아가는 윤계상도 진짜고. 아니 그 길거리 캐스팅으로 방송일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압구정 로데오 정도. 거기 예전에 많았었어요. 많았었잖아요. 네. 제가 대학 생활에 크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휴학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걸어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혹시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갔죠.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럼요? 엠넷의 와이드 연예 뉴스라고. 맞아. 맞아요. VJ를 했어요. 예전에 엠넷에서 네. 그래서 나영 씨, 뭐 노홍철 씨도 맞아요. 예. 엠넷이 나은 스타. 저 멀리서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신예의 김나영. 제2의 노홍철이란 별칭과 함께 카메라 앞에서 끊이지 않는 말구와 즐거움을 전해주는 웃음이 매력적인 그녀를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그 뭐 요즘에는 이제 전소민 씨, 뭐 이미주 씨, 신봉선 씨 뭐 이렇게 그 후배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제 주변에 또 그 예능자라는 그 후배로 우리 나영 씨였죠. 놀러 할 때. 놀러 할 때 이제 패션에 대해서 이제 나영 씨가 조금씩 뭔가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좀 드러낼 때였어요. 네. 좋아했죠. 옷 입고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옛날 놀러와에 입었던 옷들을 보면 옷 잘 입었어요. 잘 입었더라고요. 항상 누나는 어떤 아이템이나 네. 어떤 것들을 그냥 오는 적이 없었어요. 트렌드에 맞게 옷을 아주 잘 입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옷 잘 입었었어요. 맞아요. 나영 씨 옷 잘 네. 입었죠. 제가 예전부터 그 패션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그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제 패션 쪽에 뭔가 나영 씨가 관심도 있지만 이쪽을 좀 놓지 않았으면. 네, 맞아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가끔 네,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쪽 재능이 워낙 뛰어난 분인데.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30대 때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지금도 30대예요? 저 40대요. 전혀 관심이 없군요. 동생 나이는 전혀 알아야죠. 그냥 누나. 나름 아니 근데 어리게 느껴져서. 우리가 안 아니 세워야 최근에 되는데. 봤다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봤어요. 제가 네. 전화도 자주 해요. 누나.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때 재밌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캐릭터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서도 그 캐릭터를 하고 다음 방송에서도 그 캐릭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없어지는 느낌? 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좀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고민이 많던 시기에 김나영 씨를 이제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준 스타일로그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맞아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나영 씨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맞아요. 그게 패션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 저를 패셔니스타로 만들어줄 것을 믿사옵나이다. 짜잔. 알렉사 창이 많아요. 포토월 연습. 오빠 포토월 연습. 너무너무 신기하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그림을 작가님이 그 기획안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쳤죠. 어떻게 보면 이래서 이제 파리 패션 위크에도 또 좀 가게 되고. 네.
그 당시에도 그게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그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걸었죠. 저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때 차도 팔고.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팔아서 경비를 네. 냈잖아요. 차를 팔아서 가방을 샀죠. 차를 팔아서 가방. 경비를 댄 게 아니고. 그런 거죠. 제가 그 가방을 산 거 약간 사치스러운 걸 산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런 기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제가 산 거죠. 패션 위크를 갈 때 차와 맞바꾼 가방이었죠. 그 차를 팔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차가 마침 또 제가 많이 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겸사겸사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산 거죠. 와 진짜? 근데 저 그 가방을 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 큰 돈의 가방이었거든요. 그 가방 이제 사가 너무 떨리는 마음에 이거 들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내려놓은 순간 피디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 당시에 하던 프로그램인데 김나영 씨 하차해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영화처럼 내려놓는 순간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을 했죠. 저도. 그 박명수 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너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때. 들리네요 음성이. 근데 박명수 씨도 그렇고 진짜 실제로 걱정돼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워낙에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전 소속사 사장님이 저 그 사무실로 불러서 되게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시고 뭐라고요? 그러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네, 방송 열심히 해라. 네가 헛바람 든 것 같다. 우려심해. 우려심해. 네 자리 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렇지. 예, 이렇게 잘하는 걸 왜 지금 안 하냐. 그렇게 많이 혼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 봐, 예능 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능에서는 이런 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갔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왔어 빨리 미션은 저 할아버지한테 한 번 더 찍히는 거야. 저 할아버지 옆에서 얼쩡거려야겠다. 당시에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혀야 하니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어려웠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 그 포털 대단한 직업을 사이트의 하는 메인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진짜 어리둥절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 소식을 고국에 알려야겠다. 고국에 알려야지. 고국에. 고국은 아직 몰릴 테니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국에 계속 소식을 알렸죠. 업로드를 했군요. 업로드를 했죠. 아니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패션 프로그램 MC도 맡고 화보도 찍고 브랜드 모델도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패션계에 상당히 또 입지가 지금은 뭐 대단한 분이 됐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한 게 속옷 브랜드 트라이. 기억나요. 네.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왜 런닝이라고 하죠. 아버지들이 많이 입었던 그걸 좀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저한테 그 티셔츠를 몇 개를 이렇게 주시면서 꽃을 이렇게 주셨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저를 모델로 하자고 그 문을 두들겼죠. 근데 또 거기서도 좋다고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그래서 모델을 모델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처음부터 저한테 뭔가 이렇게 막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물론 있었죠.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듣고 싶고 이게 맞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갔죠. 유튜브 노피터 TV도 잘 나가는데
입어만 볼게요라는 콘텐츠가 네. 이게 또 좀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맞아요. 그냥 레이디 디 살아있는 디. 저는 이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잘 구경하고 갑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명품 브랜드에서 이제 나영 씨 입히려고 진짜 이게 줄을 섰다 그러던데. 에, 아이 뭐 줄까지는. 아, 줄 섰죠. 그 입어만 볼게요도 사실 제가 어디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입어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입어만 보는 걸로 해서. 근데 처음에 입어만 볼게요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다 입어보고 나서 저희 그 편집자랑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지 끝을? 내가 사서 나가기는 좀 그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되니까 뭐라 그러지? 근데 제가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점원분들에게. 그러면 한번 입어만 볼게요. 그래서 그 이름 타이틀이 입어만 볼게요가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뭐 별명이 또 뭐 인간이다, 인간딥다, 인간팬이다 네. 이런 말이. 네. 김구띠. 나 어때? 너무 예쁘죠? 인간 선생이야? 아니 그 저기 나영 씨가 또 매년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좀 기부를 하고 있어요. 2021년 5월에도 이렇게 또 5천만 원을 기부를 하시고 2021년 12월에도 또 1억을 또 기부를 하시고. 네. 예.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수익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있으면 내가 또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있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녹화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기부한다고. 내가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들기 전에 그렇게 했더니 그냥 지금은 아예 제 돈이 아니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야,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영 씨의 육아법에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신우가 7살이고 이제 이준이가 5살. 5살. 그렇군요. 내가 키운다라는 방송에서 이제 신우에게 두발 자전거를 알려주던 모습이 또 화제가 좀 됐어요. 엄마 잡고 있어 지금. 앞에 봐야지. 짜증나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렇지. 앞에 보고. 좋았어.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이 아이도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저한테 살짝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걔보다는 좀 더 살았고 제가 좀 더 감정을 더 추스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걔가 혼자서 결국엔 성공을 해서 쭉 가면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막 3.8kg 이렇게 요만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두발 자전거를 자기가 혼자 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언젠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 품에서 이렇게 멀어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최근 인스타그램에 육아는 매일매일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보고 싶지 않은 내 끝을 내가 본다. 이렇게 좀 썼어요. 네. 맨날 이럴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구나. 이럴 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인 거를 저 스스로에게 들켜버리는 거죠. 그 저도 뭐 그 오은영 선생님이나 막 이런 분들의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맞아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좀 자책을 많이 합니다. 네, 자책하죠. 근데 재우고 나면은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아빠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죠. 내가 이 진짜 이쁜 아이에 내 자식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상황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한 발 물러날 것인가? 근데 물러났을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내 이렇게 한 행동이 과연 스스로 좀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반복을 계속해서 맞아요. 반복을 할까 봐. 그래서 맞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죠. 맞아요. 평소 좀 아이들에게 나영 씨가 좀 많이 하는 말 있습니까? 숫자를 많이 세죠. 셋셀 동안 해라. 꼭 셋을 세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좀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얘는 분명히 3살 동안 안 한다. 그러면 한 20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20살 동안 와. 20. 근데 많이 세는 건데? 형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통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나은아 저리 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나은아 아빠 얘기하잖아 저리 좀 가 있어봐. 그럼 나은이도 형이 좀 애교 있게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나은이로 가더라고. 나은이한테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지호한테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아주 달라요. 지호야 하지 마. 나은아 하지 마. 나경원 씨도 저한테 좀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말투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죄송합니다. 지호 씨 죄송합니다. 지호 씨. 야 근데 이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걸 느낀 게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맞죠? 놀러와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제가 뭐 아까도 나경 씨도 얘기한 대로 이제 자주 보진 못했어요 그 이후로. 항상 뭐 아시겠지만 네. 저한테는 누나에 대한 궁금함과 어떻게 지내는지 제일 가장 맞아요. 그 예전에도 그 유키즈에 신우 나왔을 때 식사하시면서 전화했었죠. 네, 맞아요. 저 펑펑 울었잖아요 그때. 아, 그랬어요? 네. 언제든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네. 나영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첫째가 그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어디 여기 잠깐 나들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봤어. 여기 원희만 있으면 놀러 와야 나영아. 건강해야 돼. 뭔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제가 뭐 나영 씨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그런 좀 약간의 그 애틋함이 좀 있어요. 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놀러와를 진짜 열심히 또 이렇게 했었고 맞아요. 갑작스럽게 끝났잖아요. 갑작스럽게 끝났죠. 그래서 뭔가 저희들끼리 좀 그런 애틋함이 있던 그 상황에 제가 그 연말 시상식인가요? 그 맞아요. 제가 그때 대상을 탔나요? 그때 이제 나영 씨가 엄청 울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좀 깜깜하고 뿌연 시기를 보낼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저한테 맞아, 되게 맞아. 어른이었던 사람. 맞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어린이였던 사람이 지금의 누나보다는 동생이었던 그렇죠. 거니까. 지금의 나영 씨보다 동생이었죠. 그랬구나. 네. 진짜. 맞아요. 그랬구나. 진짜 그러네요. 진짜 어른이었는데. 진짜. 참 그때 생각이 또 많이 나네요. 맞아요. 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그렇게 한번 또 같이 해보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제 인생에 되게 따뜻한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성기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저도 되게 건강하게 일을 잘 할 수 있고 지금 되게 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들을 좀 더 잘 즐겨야지라는 다짐을 하죠. 네. 신우야, 이준아, 엄마는 요즘 너무 행복하단다. 어머, 되게 눈물 너무. 너네 둘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엄마가 될게. 고마워. 개인적으로 뭐 지금 나오시는 분의 팬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이렇게 같이 촬영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이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별로 뵌 적이 없어서. 그럼 학창 시절에는 좀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신하균 씨하고는 친분이 좀 네네. 있었죠. 예. 인연이 좀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는 뭐 정말 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인 것 같죠. 킬러데스타가 막 전이 아니었나? 안녕하세요. 왔어요? 아유. 아니 난 진짜 아니 안녕하세요. 퀴즈에다 반갑습니다. 하균 씨가 나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앉으시면 저희가 이제 축하를 좀 드릴게요. 네네네.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일단. 예. 아이고. 곧 잘 왔습니다. 서로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야. 저 평양까지 밀고 올라갔을 거다. 경인이 조심하세요. 와, 빨리.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하균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하균 씨가 이런 인터뷰 짤이 많아요. 인터뷰하기 좀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좀 소문이 나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고.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특별히 그렇게 막 얘기가 하고 싶거나 그럴 땐 별로 없어요. 신하균 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아파요. 신하균에게 백상이란 뭘까요? 네, 오늘 받은 상입니다. 예.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네.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진심입니다 이게 다. 그때 생각났던. 아 근데 요게 또 쌓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분처럼 저희도 그럼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볼게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네. 무서울 것 같아요. 재밌다.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밥 먹어. 나에게 유퀴즈란? 오늘 출연한 프로. 너무 좋겠다. 어머님이 자주 하는 말은 밥 먹어라였잖아요. 네. 신하균 씨가 어머니께 자주 하는 말은 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웃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재밌으니까 웃으시겠어요. 혹시나 해서. 신하균 씨가 느낌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개그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예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평소에 우리 배우분들이 오면 좀 그걸 여쭤봐요. 본인 스스로 나온 건지 아니면 좀 홍보할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온 건지. 뭐 지금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홍보는 아니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뭐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좀 떨리고 어색하긴 한데 또 이런 자리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하균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될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뭐 잘 예능을 또 안 하고. 근데 하겠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예능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이렇게 어떤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이야기 대화 근데 감사 인사를 왜 여기서 자꾸 감사 인사를 왜 여기서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여기서 아무튼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균 씨가 또 연기할 때는 뭔가 탁 이게 또 그때 보는 신하균 씨하고 또 지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신하균 씨는 좀 약간 진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되게 불편합니다. 진짜요? 어떻게 가장 불편하세요? 일단 뭐가 제일 불편해요? 카메라도 너무 많고 두 분이서 막 저를 이렇게 되게 질문들을 막 하시니까 공격을 당하는 느낌. 그래요?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고. 어떻게 편해요? 불편하지. 떨려 죽겠는데 지금. 아무튼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하겠다고. 그럼 혹시 유퀴즈를 좀 평소에도 좀 보셨나요? 아니면? 뭐 많이는 못 보고. 궁금해서 제가 한번. 너무 웃기다. 우리 조셉하고 의외의 티키타카가 좀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제가 드라마를 사실 잘 시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롯이 이렇게 허락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괴물은 제가 봤죠. 기가 막혔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괴물이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특히 그 괴물에서 막 이 실핏줄이 막 터질 것 같은 막 이런 거 막 충혈되는 거. 지난 24일 여대생의 실패.
차장에 왜 갔는지 나 정말 몰라. 난 너한테 묻지 않았어.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쭉 찍다 보면 그렇게 되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뜨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세게 뜨는 않아요? 건 아니고. 아 뭔가 좀 이렇게 막 피를 네. 쏠리게 해서 막 이러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이제 그런 장면은 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뒷부분 가면은 저절로 충혈이 나도 되는 모르게. 거고. 네. 좀 건조한가 봐요. 이게 제가 눈이 잘 충혈이 된 부분. 이 피부도 좀 로션 많이 발라야 되고. 아 그래서? 눈도, 네. 아 그래서 충혈이 좀 잘 되는 편이다. 네.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와 진짜 하균 신이다. 아, 연기 그치. 신이다. 막 이런 식의 평가는 어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 성을 뒤로 이렇게 바꾸 영어식으로 이제. 그냥 그 정도로만. 네. 세호조. 아, 네, 세호조. 저는 약간 세호조로 하면 약간 좀 어감이 약간 나가서 저는 문제 없는데 다른 분이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why? 네. 아니 그 신하균 씨가 벌써 데뷔 24년 차인데 배우의 꿈을 고3 때 진로를 고민하다 처음으로 꿈꾸게 됐다고요? 예, 저 고등학교 때 뭐가 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나도 그 삶을 살 이유가 있을까? 막연하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화관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극장. 시험 끝나는 날 무조건 친구와 그 전철을 타고 종로에 내려서 종로의 극장들이 아 많았죠. 네, 명보극장, 뭐 서울극장. 그 전날 신문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를 다 확인해서 영화를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전철 타는 순간부터 너무 막 설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객석에 앉아 있으면 이제 다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암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탁 스크린이 밝아지면 또 다른 세상이 막 펼쳐지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저렇게 설레게 하는 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예대를. 네.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좀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반대했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외형적이고 끼도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서울예대 요즘 뭐 또 그거를 많이 좀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예대를 1학년만 4년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신하균 씨도 학교 후배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하균 씨하고 뭐 학교 수업을 같이 듣고 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저는 1학년을 4번 다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서울예대 그 당시에 여고괴담이었어요. 예, 거의. 계속 1학년. 귀신처럼. 인맥 스펙트럼이 넓다. 네네네. 신하균 씨도 사실 93학번이죠. 네. 저희가 그 당시 2년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제대로 졸업을 했으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균 씨하고도 제가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었죠. 네. 예. 근데 제가 워낙 말이 없고 맞아요. 조용히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진중한 후배였다고. 혼자서 이렇게 좀 있는 시간도 좀 있고. 그렇죠. 아웃사이더였죠. 하균아 그럼 뭐 예, 형 안녕하세요. 예.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억이에요. 수업 늘 잘 듣고. 과 대표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흐름상. 네. 동아리에서 제가 있었던 동아리에서 회장.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얘기하시죠. 다른 얘기죠. 과 대표랑 동아리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뭘 하나 맡았다. 네네네. 그 무슨 동아리였죠? 만남의 시도라. 만시였구나. 네. 뭐예요? 마당극. 제가 그래서 지금 맞아요. 우리 쪽에도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연극과로 보통 그러면은 좀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네. 연극을 시작을 했고요. 맞아요. 하균 씨가 1학년 때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2학년. 2학년 때 했어요? 내가 1학년만 했었다는. 미안합니다.
본인이 1학년이라고 다른 사람도 1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계속 1학년만 다녔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신하균 씨가 그동안 보여준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이 작품마다 뭐 거기에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 같다. 예, 거기 나오는 그냥 인물 그 자체인 것 같다. 뭐 대본에 쓰여진 대로 그냥 저는 제 역할만 한 것뿐이고 대본 많이 보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얘기 많이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역할을 이제 맡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돼서 현장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궁금할 수 있어. 예. 아니 근데 신하균 씨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길래. 저도 뭐 정확하게 방송 관계자가 맡게 되면 그 역할이 돼서 현장에 온다. 말 그대로 믿고 캐스팅한다 뭐 이런 얘기 네네네, 있지 뭐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어쨌든 대본 숙지 잘하고 뭐 고민은 많이 해서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경우는 북한 인민군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좀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 그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간다거나 뭐 이제 갈 수가 없죠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지? 갈 수가 없죠 제가. 뭐 사실 하균 씨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좀 뭐 배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봅니다.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탈북하신. 탈북하신 선생님께서. 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동무구만 한 거죠.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게 이게 야 캐릭터에 따라 글씨체가 달라져요. 와 이거 위길발 풍년 빌라 때는 때묻지 않은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글씨체가 좀 그러죠. 의사역은 뭔가 약간 좀 이제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흘리듯이 형사역에서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미스터 백의 노인역에서는 또 학자인 듯한 느낌. 학자이면서 그죠? 뭔가 좀 연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디테일을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찾으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뭐 그걸 또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고. 이야 글씨체로 봤을 때도 뭔가 이게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이렇게 글씨를 쓰신 건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죠.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이거 빠져드는데 이거를 균며든다 그래야 되나요? 균며든다. 이거 균며든다인데? 이게 이제 신하균 씨가 연기도 연기지만 이게 선과 악이 좀 공존한다고 할까요? 그런 얼굴을 좀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은 다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잘 찾아서 담아주셔서 그런 작품들의 그런 캐릭터도 이제 하다 보니 또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이렇게 계시다가 그 약간 입꼬리 한쪽 살짝 올라가면서 네네. 그 있거든요. 좀 한 2번 목격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약간 한 2번 정도 제가 뭐 했을 때 아니라고요. 그때 약간 살짝 제가 아니면 워낙 제가 뭐 연기를 잘 봐서 그런지 그래서 느낌이 살짝 왔는데. 저는 그 신하균 씨의 그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 다른 것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눈가의 주름 그리고 여기에 딱 깊게 패인 딱 이 팔자. 근데 진짜 아니 나는 이거를 신하균 씨를 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나한테 확 그 괴물에서 그런 것들이 확 오더라고. 예? 근데 이런 게 뭔가 나는 매력이야. 나 이게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시술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를? 뭐 예를 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주름이 좀 갑자기 좀 저도 급격하게 좀 살을 많이 빼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좀 생겨서 가끔 보톡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데가 좀 꺼지거나 하면은 약간 조금 이제 밋밋해 보이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체감을 주기 위해서 뭐 한다. 아니 그러니까 하균 씨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게을러요 그런 쪽으로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멋있어요. 신하균 씨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있는 그대로. 야, 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미안해요. 혹시 뭐, 예. 부끄러워서 참 칭찬해. 난 그게 멋있다는 거지.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얘기 때문에 뭐 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저 때문에 뭐 갑자기 혹시라도 예. 연기라는 게 이게 하면 할수록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렵죠. 어려운 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작품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고 사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의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것. 또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신하균 씨는 그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진짜. 그냥 딱 맡기면 그냥 왠지 그냥 연기의 신이다. 뭐 이런. 예? 그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두려워지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생겨요. 뭐 저는 힘들어도 돼요. 사실 촬영 현장 과정은 사실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항상 뭐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순간이 더 많고 힘들지만 결과물을 향해서 좀 더 편하고 재미나고 쉽게 이야기를 보실 수 있게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고 쉽고 편하고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네요. 모니터를 좀 꼼꼼히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한 번 봐요. 딱 한 번만? 네. 2번, 3번은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못 보겠어요. 왜요? 제가 보는 제 연기는 되게 단점이 많이 보이고 사실 이렇게 제가 즐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아서 연기할 때 좀 본인에게 좀 엄격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계속 체크하고 뭔가 좀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답을 잘 못 내리죠. 계속 질문은 하는데 대신 이제 우리는 공동 작업이니까 연출자도 있고 연출자가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어떤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감정을 통해서 같이 표현하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누군가에게 그런 시간을 제가 제공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물로 기억해 주실 때 저라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신하균은 몰라도 제가 출연했던 그 역할을 기억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것만큼 저는 행복한 게 없고 그게 이제 한 작품이 아니고 이제 2가지, 3가지, 4가지 계속 이야기가 남아있길 바라는 욕심에 계속 연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사실 좀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좀 다소 좀 늦은 나이에 주목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젊은 나이였어요. 20대였어요. JSA로 조셉이랑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데요? 주목을 받으셨을 때가 26, 7 이때 아닙니까? 네,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저는 제 이름을 이제 가끔 이제 포털 사이트 쳐보거든요. 혹시 본인 이름을 좀 검색을 해보죠. 이제 이제 드라마 방영할 때 반응도 보고 싶고 하니까 이제 리뷰 같은 것들 이제 어떻게들 보시나 요즘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궁금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 뭐 그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 시간을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했다는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제가 보람차고 저는 뭐 다른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했어요? 신하균 검색해봤습니까?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오늘은 안 했습니다. 어제는요? 어제 했네요. 어저께 뭐 나온 소식들 뭐 있습니까? 신하균 쳤더니?
아니 뭐 특별히 없더라고요. 이제 없더라고요. 이제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한번 쳐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드라마 끝나시고? 푹 쉬고 있어요. 예, 이제 끝난 지 2달 됐는데 예, 쉬고 있습니다. 괴물 마지막 회 대사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주원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요즘 어떻게 요 말대로 좀 지내고 계십니까? 잠을 잘 제가 못 자요. 왜요? 모르겠어요. 약간 불면증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많이 못 주무셨어요? 어제는 푹 잤어요. 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균아,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어제는 많이 잤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네. 네. 나는 좀 뭐 그럼 그냥 뭐 하세요? 하루 일과 요즘 어떻게 좀 지내는지. 일어나서 일단 물을 마시죠. 따뜻한 물을 한 석 잔. 따뜻한 물을 석 잔 정도. 태워가. 따뜻한 물을 석 잔. 네. 그리고요. 그러고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는 뭐를 보통 드세요? 뭐 어머니가 계셔서 네. 네,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냥 집밥. 네. 집에서 먹으니까 집밥. 네, 집밥이죠. 네, 집밥 드셨고 오늘은 뭐 드셨어요? 고등어 구이하고 콩나물국. 좋았겠네요. 뭐 일상이라고 특별히 좋은 거보다. 특별히 좋은 거보다. 그러면 좀 덥지 않아요? 에어컨. 그죠? 더운데. 이거 좀 약간 세문데 이거 좀 네. 더 준비해 주신. 이제 에어컨을 좀 더울 것 같아. 좀 혹시 들었어요. 누가 보면 PPL인지 아니. 갑자기 문을 설마 지금 PPL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PPL이라고 얘기 드려요. 혹시라도. 신이 나라는 사람을 빚을 때 남들보다 많이 넣은 것과 적게 넣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름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신께서 좀 덜 넣은 거는. 탄력? 제가 줘도 근데. 제가 줘도 근데. 저도 주름이나. 저도 많아요. 나 주름 많잖아요. 저도 주름이나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있는 그대로 이게 멋이라니까. 그렇다면 이웃집에 신이 살아요. 그럼 혹시 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거나 다 들어줘요. 이사 가지 마세요. 야 이거.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야. 이사 가지 마자. 지금 그래 톤이 좋았어. 야. 이사 가지 마자. 톤이 좋았어. 이사 가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를 두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 것 같으세요? 하나 있다면 이제 그냥 제가 연기를 하게 된 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 생각이 나면 저희 쪽으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때 얘기하겠네. 혹시라도 막 그때 우리 만시 회장 너무 웃긴다. 근데 아까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해야죠. 아니 너무 이렇게 그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힘내서 연기할 수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이 그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 덕택에 작품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건 좀 힘들죠. 그러면 우리 언제쯤 또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제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좋다. 아 좋다. 아 너무 좋아. 당분간은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알잖아요. 네. 아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혹시 나중에 신하균 씨 저기 한번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연락은 뭐. 녹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좀 어땠어요 오늘? 힘들었고요. 네. 지금 끝난다니까 너무 또 되게 홀가분하네. 아 그죠. 너무 긴장을 많이 지금 하고.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제? 네, 가야죠. 네.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면서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래층에 부모님이 사시고 제가 2층에 사는데 네. 따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따로 얘기 없이 그냥 올라가. 조용히 갈게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